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자, 6월 7일, 자, 금요일 저녁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달에 좀 증시가 좀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증시도 좀 눌렀기 때문에 많이들 좀 고단하셨었는데, 6월 첫째 주는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현충일 어제였는데 뭐 쉬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지금 이제 한 주 증시를 좀 마감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방송창 제목이 코스닥 지수가 강한 이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랑 이제 코스닥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먼저 여기 그 해외 증시하고 국내 증시 마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매일매일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들으시다 보면 큰 흐름을 본인들도 모르시게 어떤 그 투자의 큰 흐름을 잡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급이 중요할 때는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 필요할 때는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관련된 얘기도 또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듣다 보시면 편안하게 이제 투자 전략 같은 게 이제 좀 잘 세워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유튜브로도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오고 있으니까 PC로 좀 이제 듣기 힘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이용해서 유튜브 쪽으로 들으시면 더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지금 뭐 해외 증시를 켜놨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0.1%로 이제 상승 마감을 잘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1.2%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뭐 코스피보다 10배죠, 그죠? 여기는 0.1인데 여기는 1.2%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거의 10배 가까이, 10배는 좀 안 되는군요. 아무튼 코스닥 지수가 더 강하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본이 0.5% 이렇게 상승으로 잘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 홍콩, 대만 이쪽은 이제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까지는 이제 볼 게 체크할 게 없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이 잘 끝났고 일본도 상승으로 마감을 잘했죠. 그 다음에 어제 그 미국 증시도 플러스로 잘 끝났죠. 현재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프랑스 지수가 1.5%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닥스 지수도 0.8% 전후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0.8%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유럽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또 미국 쪽의 미국 선물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맞죠? 지금 이제 미국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미국이 최근에 보시면 3거래일 연속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현재 미국 선물이 현재도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5월 달에 진짜 그 중국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짧은 조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보시면 양봉이 이렇게 세게 지금 3개가 나왔죠, 그죠? 네. 크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 오늘도 좀 긍정적이긴 해요. 네. 그 다음에 독일 증시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프랑스 쪽을 볼까요? 네.
독일도 프랑스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증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 보면 유럽 증시, 특히 프랑스가 아까 1.5% 이상 뭐 급등 나오고 막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미국도 상승이 잘 나왔고 3일째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을 ECB라고 하는데,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드라기, 그 유럽 중앙은행 그 드라기 총재가 유럽도 이제 내년 봄까지인가요?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 이게 이제 전 세계 경제 둔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좀 이제 위험하다면 유럽도, 그러니까 유로존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지금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미국이랑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지금 동시에 나옵니다. 최근에 아시아권에서 보면 인도라든지 호주 같은 나라들이 벌써 금리 인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 주식시장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인데, 미중 무역 전쟁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이거든요. 주식시장의 가장 확실한 호재 중에 하나가 단기 호재가 아니라 장기 호재죠. 단기적으로도 많이 가고 장기적으로도 많이 가는 호재인데, 그게 바로 유동성 확대 정책이에요. 그게 바로 금리 인하. 한마디로 주식시장에 돈을 확 풀어준다는 거죠.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 중에서 특히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을 많이 사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급등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이 금리 인하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와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달에 이제 급락했던 것들을 빠르게 이제 메꾸면서 회복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보시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빨리 떨쳐버리시고, 여러분들 이제 투자 전략, 좋은 투자 전략과 좋은 종목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수익들을 앞으로 많이 내셔야 돼요. 5월달에 좀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죠? 제가 5월달에 그 비관론자들 얘기 듣지 말라고 진짜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비관론자들 얘기 안 듣고 안 털리시고 잘 버티신 분들은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진짜.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좋은 호재예요.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봉으로 볼까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여기서 했었거든요. 어디서 했는 줄 아세요? 여기서 했어요. 폭락 나왔을 때. 그때 주식시장이 계속 갔어요. 금리 인상을 언제 했냐면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여기서 했거든요. 네. 이 금리 인상할 때까지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올라갔고요.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미국이랑 유럽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죠. 금리 인하를 조만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한다니까요. 네, 엄청난 호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호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증시 얘기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 유동성 확대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랑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미국이 신고가를 바로 내주면 우리나라 증시도 바로 이제 솟구쳐 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주죠. 이번 주는 끝났고, 그 3월달하고 6월달, 9월달, 12월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게 있어요. 초보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해서 오늘 한 번 더 오후에 저녁에 또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언급을 하냐면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13일인가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있는데 이번에 6월달이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날 퐁닥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요. 근데 이거를 왜 언급을 드리냐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지수가 방향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제 만약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끝나고 지수가 뭐 위쪽으로 갈지 아니면 옆으로 조금 돌리면서 갈지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요거를 참고해서 지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파생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 즉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파생 요거를 좀 신경을 좀 쓰기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머리 싸움을 하겠죠, 그죠? 이제 그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수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라는 얘기예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잘 끝나고 지수가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게 나오면 또 그때 가서 투자 전략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6월 첫째 주가 지났죠, 그죠? 6월 지금 첫째 주가 지났고 둘째 주에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이랑 중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어요.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중이니까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중요하겠죠. 우리나라하고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넷째 주에는 뭐가 있느냐? 넷째 주에는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만나서 어떤 이제 회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에 뭐 이목이 많이 쏠려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아르헨티나에서 그 G20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그때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제 휴전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협상을 시작했거든요. 요번에 이제 중국이 정권을 깨서 그런데 아무튼 작년 12월 달에도 뭐 아르헨티나 그 G20 정상회담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올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6월 말에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 넷째 주에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증시가 막 이렇게 초급등이 나오기보다는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껴있고 G20 정상회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약간 뭐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지수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G20 정상회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보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 관세를 때릴지 안 때릴지 내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협상의 달인인 것 같은데 뭐 중국 보고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G20 정상회담이 요번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수가 상승을 하되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협상 전에 서로 밀당하는 거 아시죠? 네. 밀고 당기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증시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악재가 돼서 약간 출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강조드리는 거예요.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되 약간 출렁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되겠고요. 혼자서 투자 전략 세우기가 힘드시면 저녁마다 제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이제 꾸준하게 들으시면 돼요. 비관론보다는 이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5월달에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이번 달도 설명을 쭉 드렸는데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제 코스닥 지수가 강한 이유 있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보면 강하죠. 5월 초에도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대한 핵심만 짚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닥 지수가 4월달하고 5월달까지 여기 5월 초거든요. 여기 5월 초까지는 강했어요. 예,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투매가 나왔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천천히 힘없이 약간 이렇게 눌리고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는 방금 보신 것처럼 그래도 21선 위에 있었어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날 이후로 이제 떨어졌었죠. 떨어지다가 개인들이 참 전 답답한 게 뭐냐면, 코스닥 지수는 뭐 700포인트, 뭐 800포인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 자리가 이제 700포인트거든요. 네, 700포인트 딱 깨지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요번에 박살났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건드릴 것처럼 하다 올라왔죠. 깰 것처럼 하다가 올라왔고,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슬쩍 건드려 놨어요. 아니, 많이 깨지도 않았어요. 세력들이 살짝 건드려, 그러니까 살짝 흠을 내놓은 거죠. 이렇게 놓으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난리가 났었고, 저는 저녁마다 비관론자들 얘기 듣지 마라 막 이제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비관론자들이 여기서 신났어요. 700포인트 건드렸을 때. 저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듣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인들이 극도로 불안해 했었어요. 예, 순간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약세였는데, 지금 또 보면은 코스피는 별로 안 올라오는데 코스닥은 또 열심히 올라오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밖에 못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1.2%까지 급등 나왔어요. 그럼 왜 그럴까? 코스닥 지수 강한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파생 쪽 얘기했었죠, 그죠? 네. 지수를 좀 누르려면,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 이제 뭐 외국인하고 이제 개인하고 이제 머리 싸움을 할 텐데, 뭐 이제 서로 이제 속고 속이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 파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선물이나 뭐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도 많이 받는데, 일단은 뭐 요런 쪽의 영향 때문에 좀 누르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은 이제 뭐 그쪽으로부터는 그 영향으로부터는 자유로우니까 편안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부족하고,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의 수급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코스닥 쪽을 보세요. 어떠냐면, 요건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스토폭 순매도가 좀 나왔고, 기관이 순매수했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가 나왔어요. 자 보면 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이라도 주식을 사주면,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주식을 조금이라도 둘이 동시에만 사주면 급등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뭐 1.2%까지 올라갔고, 여기 외국인이 안 사줬죠. 기관을 사줬는데 거래소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못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별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뭔가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 코스닥 작년에 그 코스피 코스닥 막 떨어질 때 2000포인트 깨고 막 난리 났을 때 있죠. 그때 최대의 역적 짓을 한 게 누구냐면 기관이었어요. 기관이 뭐 하여튼 코스닥 쪽도 그렇고 거래소 쪽도 그렇고 답답할 정도로 진짜 주식을 갖다가 집어 던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종목들이 많이 상했고 지수 많이 깨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코스닥을 잘 보시면, 여기 5월 말 6월 초부터 보시면 여기 요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금융투자 투자도 좀 사는 편이고, 네. 보험도 좀 사죠. 네.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주식을 코스닥에서 계속 사고 있어요. 옛날에 하도 많이 팔아갖고 진짜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기관이 요 코스닥이에요. 네. 코스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진 걸 알 수 있어요. 5월 말부터요. 전체적으로 봐도 순매수가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외국인은 뭐 하냐면,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그래요. 근데 최근에 보면 최근 이틀 동안은 연속 순매수거든요. 보이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 전체 수급이 좋아졌어요. 특히 연기금이 금융투자가 열심히 사들여요. 특히 연기금이.
네. 앞으로도 좀 계속 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코스닥 쪽 수급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냐? 5월 말부터 이제 사러 들어왔어요. 코스닥 지수를 다시 보시면 5월 말이 언제였을까요? 네. 여기죠. 여기서부터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쭉 이렇게 끌어올려놨어요. 그 전에 여기 막 망가뜨리고 이런 거는 다 누구예요? 기관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기관이 지금은 수급이 좋아졌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강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래소 쪽도 이제 같이 보시면 여기는 어떠냐면 여기도 기관의 수급이 좋아졌어요. 특히 전반적으로 좋아졌죠, 그죠? 보험도 좀 꾸준하게 사고 있고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보시면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5월 말부터 열심히 지금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 쪽은 여기는 이제 어떠냐면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네.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서로 이제 무슨 핑퐁 하듯이 그죠? 네.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급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좀 약간 맹탕이죠, 그죠? 네. 오르는 듯 마는 듯 그랬는데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이제 아무튼 수급이 좀 좋아졌다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기관이 계속해서 팔다가 좀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요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기관의 수급은 좋아졌는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아까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같이 샀죠, 그죠? 네, 오늘 보시면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쪽이겠죠. 코스닥 100 여기에서는 외국인이 팔았어요. 순매도죠. 근데 미들, 중간, 그 다음에 스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형주, 중형주. 요거는 스몰이니까 뭐 소형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뭐냐면 코스닥에서 대형주는 팔고 중소형주는 샀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외국인이. 기관은 뭐 골고루 샀고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사기는 샀는데 중소형주 위주로 샀다. 외국인은 대형주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죠, 그죠? 네, 거래소를 잘 보세요.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주식 아까 소폭 순매도였죠. 근데 보시면 대형주, 중형주는 팔았어요, 그죠? 대형주를 좀 많이 팔았고 중형주 좀 팔았고, 근데 소형주는 샀어요. 이걸 잘 보시라고요.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관은 골고루 샀고요. 네, 아무튼 지금 외국인이 중소형주는 또 사요. 네, 대형주는 이제 약간 뭐 눌려 있으니까 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소형주를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리고 개별주 대표해주는 코스닥 지수를 보면 기관의 수급이 좋아졌어요. 요거를 참고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죠? 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시면 되겠습니까? 미국이랑 즉 유럽이랑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주 좋은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미국이 이제 여기에서 이 다우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바로 내버리면 뭐 고민할 거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 증시도 바로 따라갈 테니까요. 근데 미국이 신고가를 만약 이렇게 바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고가를 아마 바로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돌리면서 간다고 하면 지수가 약간 이제 뭐 약간 올라가다 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물론 저점 대비 이렇게 올라오면서 회복을 하긴 할 텐데 회복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우 지수가 신고가가 바로 안 나면 코스피 지수도 약간 더딜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니까 코스닥 쪽에 지금 수급이 좋아졌고 심지어 맨날 팔고 있던 기관의 수급도 좋아졌거든요. 이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정도만 조금만 더 올라오면 대번 개인들 심리도 달라지고요. 종목들 올라오는 그 탄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한마디로 다우지수가 신고가가 바로 안 나면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약간 돌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뭐가 열리겠어요?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급등이 안 나오면 개별주 쪽을 보셔야 되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려준다면 심리도 안정이 되고 심리가 안정이 되면 수급도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개별주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 있죠. 대형주 쪽에서 대형주가 지금 너무 싸요.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모든 전 재산을 개별주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형주 쪽에서 주도주들 지금 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사 놓고 투자 금액의 일부는 그쪽을 투자를 해 놓으시고 또 일부를 가져다가 개별주 나는 좀 테마주 좋아한다. 테마주 쪽으로 나는 그냥 개별주 중에서도 좀 점잖은 거 좋아한다. 그러신 분들은 실적이나 뭐 저평가된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좋은 포트가 완성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수급이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의 수급이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여태까지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쭉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고 지금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 유동성이 넘쳐납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돈이 풀리죠. 그러면 그 돈 갖고 미국 주식만 사느냐? 아니요. 그 돈이 중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주식시장을 붕 띄우겠죠. 근데 유럽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지 않습니까? 인도, 호주도 원래는 아시아에 이제 아시아 계열로 이제 아시아 쪽에 있으니까 아시아로 분류가 되는데 이쪽은 이미 금리 인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금리 인하 이게 확산이 되면 이제 돈이 풀리는 거고 그러면 증시는 급등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 그래서 지금 증시들이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벌써.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로 오면 코스닥이 지금 강한 이유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진짜 그 평상시에 맨날 주식을 팔던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 더 가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하게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바로 신고가 난다면 대형주도 바로 갈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신고가를 바로 못 내고 약간 옆으로 돌린다 그러면 개별주 쪽이 확 열리겠죠, 그죠? 네,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 대형주 쪽에서 주도주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개별주들을 특히 재료가 강한 테마주들은 여기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막 올라가겠죠. 네. 그런 것들이 먼저 올라갈 거고 실적이 좋은 개별주, 저평가된 개별주들은 조금은 느리지만 대신에 탄탄하게 준비해서 오래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뭘 선택하시든 간에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단기를 좋아하면 단기 매매 열심히 하세요.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좀 중장기로 아니면 스윙으로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은 지금은 단기도 좋지만 스윙이나 특히 중기 있죠. 중기 관점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단기 좋아하시면 단기 하시면 되고 지금은 뭐 스윙 좋아하시면 스윙 하셔도 되고 중기 좋아하시면 중기 뭐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네. 본인 성향에 맞게. 그만큼 좋은 장인데 지난달에 이게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 깨지고 코스피 지수는 2000 깨질 것처럼 막 그러니까 개인들이 불안하니까 그 비관론자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네. 근데 비관론자들의 말처럼 됐어요? 안 됐죠? 미국에서 유럽에서 대부분 뭐예요? 금리 인하까지 시켜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겠다. 딱 나오잖아요. 저게 바로 대통령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비관론자들은 대부분 뉴스나 차트만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중앙은행 전 세계 그 금융시장 특히 이제 그 물가 관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중앙은행 총재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미국 FRB 그 다음이 유로존 ECB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둘 다 금리 인하 얘기 나오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만큼 주식시장에 좋은 호재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 주에 여러분들 잘 버티셨고요. 네, 이제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투자 전략과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이제 그 토요일이죠. 내일은 주말 특강으로 이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그 이평선에 대한 오해와 제대로 된 올바르 된 활용법에 대해서 내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초보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맨날 제 방송에 이제 우리 방에 원래 저희 방에는 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제 항상 뭐 이제 그거에 맞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요즘엔 초보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특히 무방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쪽으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그분들 이제 위해서 조금 이제 좀 쉬운 것들, 중요한 것들 있죠. 핵심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은 이평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진행하니까 또 많은 참여하시면 되겠고, 오늘 지금 여기서 드린 말씀들은 잠시 뒤에 1시간 정도 뒤에 유튜브에 또 올라오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쪽에는 그냥 진검승부라고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나오니까 그쪽 들어와서 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